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수원FC 대 FC서울 경기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1, K리그2 10라운드 경기죠. 10번째 경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기는 한마디로 짜퍼 매치였어요. 짜퍼 매치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슈퍼 매치에 약간 좀 요즘 네, 그쪽 진짜 그 수원 삼성이 지금 수원 FC보다 순위가 낮아서 그렇지, 수원 FC가 수원 삼성보다는 늦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기업 구단이고 수원 FC는 시민 구단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약간 기존 슈퍼매치에 약간 좀 짜가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짜퍼 매치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서울이 3대 0으로 이겼는데요. 자, 이 경기는 일단 클리스만 감독님이 저번 대한민국 입국하셔서 바로 당일날 그 대전하고 전북 경기를 보셨어요. 그때 이후로 두 번째 본 경기고요. 이 경기에서 나성호 선수가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면서 6월 A매치에 이제 승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편 서울이 이 경기를 이기면서 재미있는 구도가 탄생했는데요. 어떤 구도냐면요. 글씨를 쓰면 좀 힘드니까. 서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 수원FC, 그 아래 수원삼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구도가 나오냐면요. 일단 당연히 순위대로 쭉 나열한 거고, 두 번째로는 서울은 수원FC하고 수원삼성하고 경기에서 전부 이겼어요. 네, 그리고 수원FC는 수원삼성하고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다 올 시즌에 일어난 경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위대로 서울, 수원FC, 이제 수원 삼성 순서대로 놀라운 서열이 형성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수원FC가 수비를 하고 FC 서울이 수원FC 수비를 뚫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수원FC의 수비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무거워 보였어요. 그런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보였고, 선제골은 한창희 선수가 넣었죠. 팔로세비치 선수의 크로스를 뒤로 내준 다음에 슈팅이 이제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가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사실 그 이후로 서울이 이어서 또 추가골을 낼 뻔했지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었죠. 크로스 이제 헤더 떨군 볼을 약간 넘어지면서 골키퍼 사이로 넣었죠. 하지만 그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나오면서 결국 취소가 됐고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수원FC가 골 이외에도 여러 번 큰 실수를 내줬는데, 다행히 추가골이 안 나오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특히나 전반전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후반전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조금 나아진 거라서 심각한 경기력이었고요. 두 번째 골은 이제 무릴로 선수가 이제 핸드볼을 범했죠. 나상호 선수의 크로스를 막다가 약간 누구지?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장현수 선수가 그 약간 핸드볼 하는 것처럼, 그거랑 약간 구도는 다르긴 한데 그런 것처럼 슬라이딩 하다가 태클 하다가 손에 맞았고요. 그리고 나상호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방향은 맞았는데 구석을 잘 찼어요. 이제 2대 0이 나오고, 여기서 멀티골까지 추가로 만들어냅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로 터치를 잘 이용했고, 슈팅이 또 골키퍼 맞고 들어가면서 나상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에서 사실 슈팅을 때렸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막기 힘들 만큼 강하게 슈팅이 들어왔고요. 자, 그렇게 끝나면서 결국 3대 0으로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전북 현대하고 강원FC 경기입니다. 0대 1로 강원FC가 이겼는데요. 자, 전북은 이 경기를 지면서 주중 경기 이어서
대전 경기에 이어서 2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양 팀 다 일단, 뭐, 강원이 이기긴 했는데, 확실히 좀 심각해 보였어요. 왜 두 팀 다, 왜 하위권 팀인지 보일 정도로, 기본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전북이 공격적으로 강원이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골 결정력이 좋지 못했어요. 사실 전북이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광용 골키퍼 너무 잘 막아준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쉽게 찬스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놓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정말 이걸 왜 못 넣지 할 정도로 아쉬운 기회가 전후반에 있었고, 자, 그 마지막에 결국 이 극장골 한 방이 승부에 승점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양현준 선수가 일단 길게 붙여준 공을 분명히 홍준호랜다. 홍정호 선수보다 뒤에 있었는데요. 양현준 선수가 점점 스피드를 붙이더니 스피드 경합에서 따라잡혔고, 사실 홍정호 선수가 뭐 백패스라든지 골키퍼한테 패스를 넣어줬으면 사실 약간 된 거였는데, 좀 홍정호 선수가 좀 볼을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확실하게 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몸싸움에서 밀렸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너무 좀 쉽게 밀렸어요, 홍정호 선수가. 뭐 이거는 사실 좀 논란이 있을 부분인 게, 전북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파울이 아니냐라고 심판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냥 항의를 한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했거든요. 코치진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 이제 심판이 경기 내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친 몸싸움에도 반칙이 잘 안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런 몸싸움 정도는 허용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느린 화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큰 접촉은 안 보였어요. 크게 뭐 밟혔다든지 푸싱 밀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파울은 불기는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또 마무리로 칩샷까지 넣으면서, 자, 결국 강원이 이기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정호 선수가 강하게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처음에는 경고 한 장이었는데, 홍정호 선수가 되게 흥분했더라고요. 되게 흥분의 표정으로 계속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 공식적으로는 일단 경고 누적 퇴장이지만, 사실상 거의 다이렉트 퇴장인 거죠. 퇴장이 나오게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웅란 선수까지 추가적으로 또 퇴장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두 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두현 코치,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이제 저번 경기 이어서 이번 경기도 이제 벤치에 못 앉기 때문에 김두현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처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옐로 카드를 김두현 코치가 받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봤냐면요. 김두현 코치가 되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박원재 코치가 옐로 카드를 받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나중에 화면을 돌려보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게 뭐 두 명의 퇴장 선수도 있었지만, 또 송민규 선수, 혼자 전북에서 사실 창의성을 만들어 주시는 선수가 네, 송민규 선수 말고 없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에 부상으로 한번 나갔다가 본인이 더 뛰고 싶어서 더 뛰다가 안타깝게 두 번째에서는 결국 안 된다고 해서 경기장은 이제 빠져나간 장면을 봤을 때, 필드에서 나간 장면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전북의 애정이 큰지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네, 약간 좀 망연자실한 느낌으로 경기장 중앙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송민규 선수가 네, 아픈 다리라고 해야죠. 아픈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네, 옆에 선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네, 이제 중앙에 있는 선수들한테 빨리 서포터즈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 이 순간에도 송민기 선수는 물론 1대0이란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되게 충격적이게 졌지만 그리고 그 상대가 뭐 강팀도 아니고 사실 상대적으로 약체로 분류했던 강원 FC고 몇 경기 전만 해도 사실 승리가 없었던 팀이었거든요. 강원 수원하면은 K리그 약체로 사실 올 시즌 강등 두 팀이 다이렉트 강등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팀한테 진 거잖아요. 자,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또 홈 경기예요. 원정 경기가 아니고. 네, 여러모로 선수들, 네, 서포터들이 상당히 화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서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대전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커뮤니티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김상식 나가라는 얘기도 있고 허병길 단장 나가라는 얘기도 있고 타티 팬들은 오히려 네 김상식 종신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선수단 분위기가.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솔직히 대전전까지는 전북이 졌어? 이거 감독 경질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전북 팬이 아니라 좀 약간 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강원주 끝나고 나니까 뭐 경지를 떠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저도 정말 네, 할 말이 잃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고 이유는 선수들도 알 거예요. 왜 그랬는지 분들도 알 테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심지어 관중이 난입하는 소동도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네 이제 시큐리티 네, 경비들이 네, 가드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가드들이 제지하지 않으면서 네, 약간 어수선한 장면도 네, 연출이 됐고 이제 관중이 심판 있는 데까지 그냥 약간 무임승차하듯이 그냥 왔거든요. 뭐 물론 K리그 경기장 입장하기 전에 당연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위험물들을 체크하고 빼내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주먹도 있고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심판이 약간 좀 멱살을 잡힐 뻔했어요 사실. 그만큼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고 관중 난입이라는 거는 물론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만 그랬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리자면은 무관중 징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관중 난임이란 거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한마디로 그 구단에서 구단 행정이 어, 구단 팬들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은 무관중을 때릴 수도 있어요.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선수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경기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 하면은 무관중을 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심각하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강원인 게 홍정호 선수가 네, 심판이 경기장에 나갈 때도 끝까지 심판한테 가 상의를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홍정호 선수가 작년에 이제 수비수로서 오랜만에 이제 K리그 1 MVP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워낙 전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고, 네, 다른 선수들이 좀 단조로운 경기를 했을 때 홍정호 선수가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길로를 차단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작년에. 근데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홍정훈 선수 잘못이기보다는 뭐 이 상황까지 온 약간 누구 잘못이라고 특정하기 좀 그렇고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뭐라고 하지?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나요? 분위기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홍정훈 선수도 이제 무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다음은 K리그2 전남하고 아산의 경기입니다. 2대1로 전남이 이겼는데요. 현재 골은 플라야 선수의 배지를 가로지르는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면서 현재 골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골은요. 이제 두아르테 선수인데요. 전남 수비진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아산의 두아르테 선수가 끝까지 압박하면서 볼을 뺏어왔죠. 그게 유효하게 먹혔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전남의 역전골은 크로스 플라나 선수의 헤더골이죠. 자, 이 골로 전남이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경남FC 대 천안CTFC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2대1로 경남이 이겼는데요. 선제골은 이제 카스트로 선수예요. 크로스를 이제 거의 골라인 밖에서 살려냈고 카스트로 선수가 그걸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골도 경남 쪽이죠. 카스트로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를 이제 글레이스 선수가 골키퍼 제친 다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막판에 물론 천안CTFC가 이제 경남 수비진이 헤더로 걷어낸 볼을 중골 슈팅으로 넣으면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천안CTFC가 승리가 없어요. 이건 뭐 K리그 1의 어떤 모팀이 생각나는 약간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산 아이파크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입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부산이 경기를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야, 근데 부산이 기가 막히게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안타깝게 벗어나면서 골 결정력이 벗어나는 아쉬운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양팀 승점 1점씩 나누어 가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안양FC 대 충북청주FC의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안양FC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선제골은요. 이제 박주영 선수의 크로스 헤더골이죠. 자, 이게 결국 결승골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안양이 좀 공격적으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충북 창주 FC가 수비적으로 방어하는 느낌의 경기가 풀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일요일 경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리그2 일요일 경기 먼저 김천하고 김포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포가 주도권을 잡고서 공격을 풀어갔고요. 이 경기가 사실상 1위 결정전, 1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였죠. 선제골은 김포 쪽에서 나왔습니다. 김천의 수비 터치 실수로 인해서 파블로 선수가 빠른 압박으로 볼을 탈취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하면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후반전에 나왔는데요. 앞에 김천의 수비가 좀 많았었는데 그걸 원투 패스로 완전히 깔끔하게 돌파한 다음에 마무리까지 이렇게 김포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경기 막판에는 또 퇴장도 하나 나왔죠. 워낙 강력한 태클이었고 이제 스터드를 들고 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퇴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경기를 김포가 이기면서 김포가 K리그2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이랜드랑 성남의 경기인데요. 1대1로 성남이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이종호 선수죠. 이종호 선수의 선제골이었는데 이제 잡고 돌아서는 동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골이 나올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 골은 서울 이랜드 동점골입니다. 수비가 미끄러지면서 제지하지 못하고 역습을 내주게 됐고 역습 다음에 그게 골까지 이어지면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종호 선수가 이제 핸드볼로 이제 그의 느린 화면으로 봤을 때 핸드볼처럼 보였죠. 팔에 맞으면서 결국 PK가 선언이 됐고 PK 장면에서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손에 맞고 들어간 것 같아요. 손에 맞고 들어가면서 성남이 원정 경기에서 1대2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 1 경기입니다. 대전하고 제주의 경기 0대3으로 제주가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갔고요. 선제골은 김호규 선수가 넣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헤더가 약간 좀 빗맞았는데 그 떨어진 볼을 중거리 슈팅으로 김호규 선수가 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두 번째 골은 이제 정훈 선수예요. 정훈 선수가 크로스 헤더한 볼을 골키퍼 손 맞고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2대0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크게 앞서가게 됐고요. 그리고 한 번 사실 골이 더 나왔었는데 그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골이 한번 취소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제주가 사실 대전을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알던 그 작년에 그 제주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반대로 대전은 저번 경기가 전북 경기였나요? 전북 경기였는데 사실 그 경기도 이기긴 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워낙 전북이 상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긴 것도 있어요. 대전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그 체력적인 부족이라든지 그런 공백들이 오늘 경기 좀 눈에 띄게 보였고요. 앞으로 대전은 과연 얼마까지 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순위에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한동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 순위를 일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골도 헤더 병합에서 떨어진 볼을 침착하게 넣으면서 3대0으로 제주가 이기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포항 스틸러스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0대2로 인천이 이겼습니다. 이제 선제골 나오기 전에 퇴장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제 김인성 선수의 태클 과정에서 이제 제르도 선수에게 워낙 강한 태클을 스터드 들고 들어왔죠. 그래서 경고 누적으로 전반 막판에 퇴장이 나왔고요. 후반 들어서 수적 우위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인천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선제골은 오른발 중거 슛이 구석으로 그대로 향하면서 문지한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워낙에 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이 엄청났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이 역습을 이제 역습으로 나온 골인데요. 제르수 선수가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침착하게 접고 마무리하면서 천성호 선수의 골이 나왔고 천성호 선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선발로 출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 경기 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포항이 그리고 이 경기 지면서 무패팀은 이제 K리그 1에서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무패팀은 없는데 무승팀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는 그 수원
네, 지금부터 수원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원 경기인데요. 네, 수원 삼성대 대구 FC 경기 0대1로 대구 FC가 이겼습니다. 사실 대구 FC가 세징야 선수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사실 세징야 선수가 대구의 핵심 전력 중 하나거든요. 빠지면은, 네, 저번에도 세징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대구의 경기력이 쭉 떨어졌어요. 역습 위주의 축구를 오늘 경기도 그렇고, 네,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선수의 골로, 네, 역시나 세징야 선수도 중요하지만 에드가 선수만큼 중요한 선수는 또 없겠죠, 대우한테는. 자, 그래서 그걸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이제 경기 시작에 앞서 네, 진짜 수원 삼성 서포터즈 분들이 되게 열심히, 네, 이제 나는 응원하겠다, 꼭 응원하겠다라는 그 뭐라 하지, 그 절실함, 의지가 좀 눈에 띄게 보였고, 여러모로 좀 약간 전주성이랑 좀 약간 비교가 됐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순위 자체는, 네, 전북보다 수원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선수분들이 계속 힘을 얻게 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경기는 졌습니다. 이 골이, 네, 이제 에드가 선수의 제공권으로 인해 들어간 건데, 네, 역시나 코너킥 상황에서 에드가 선수의 헤더는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사실 수원도 기회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사실 이번 경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전 경기, 그러니까 그 전 라운드 때부터 수원의 문제점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비도 물론 수비지만, 네, 공격에서 문제는, 네, 골 결정력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네, 전 라운드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네, 정말 약간 억까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안 들어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수원이 약간 억까가 있었어요. 정말 운이 없었다. 네, 물론 운도 실력이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대구가 이기게 됐고, 경기가 종료 휘슬이 울리자 수원 팬분들의, 네, 서포터즈 분들의, 네, 분노와 아쉬움이 섞인, 네, 탄식 소리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10경기 연속 무패된다. 무승이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좀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10경기째 되니까 이제 앞에랑 좀 순위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뭐 여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하고 광주FC 경기인데요. 2대1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자, 선제골은 이제 울산 쪽에서, 울산이 아니라 광주 쪽에서 먼저 나왔죠. 말 잘못할 뻔했네요. 사실 광주가 이강인 선수 골 나오기 전에도 여러 번 찬스가 있었어요. 울산이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풀어왔는데 광주의 그 단단한 수비를 뚫긴 힘들었고요. 오히려 광주의 매서운 역습으로 인해서 골 먹힐 위험한 찬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번번이 찬스를 놓쳤고, 네, 아쉬운 골 결정력이죠. 그리고 골대도 있었어요. 약간 앞서 경기에서도, 네, 약간 이제 수원 삼성이 약간 억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광주는 그 이상으로 약간 억가가 있었어요. 약간 운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한 게, 경기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유니폼을 광주가 바꿨더라고요. 원래는 그 노란색 단색에다가 그 주황색 이렇게 띠 모양을 두른, 네, 영어로 광주라고 써져 있는 그 유니폼이었는데, 이번에 광주은행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유니폼에다가 약간 좀 뭐라고 하냐, 그 무늬가 생긴 약간 체크 무늬처럼 약간 그런 유니폼을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 하여튼 네, 선제골은요 이제 이강현 선수죠. 크로스 이제 헤더로 울산 수비가 걷어낸 볼을
뒤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네, 앞서 장면에서도 골대로 맞았는데 이번 장면에서도 골대에 맞고 네,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광주가 울산을 잡는 네, 파란을 일으키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골이 들어간 이후로 네, 광주의 그 수비를 잘 파고들어서 울산이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골은요, 이제 박구 선수의 슈팅이 약간 굴절됐어요. 굴절되면서 그게 골이 들어갔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박구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안 되는데 자, 물론 굴절된 볼을 네, 골키퍼가 막는다는 건 힘들지만 앞에 수비수들의 약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작년에 그 뭐 다큐멘터리 푸른파도 아시죠? 이제 울산에 대해 우승 스토리를 담은 뭐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네, 거기서 보시면은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한테 항의를 할 때 심판을 보면서 항의를 하지 마라. 끝까지 자기 플레이를 이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이 골에 딱 들어가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광주 수비수가 네 약간 심판한테 항의를 하다가 본인이 앞으로 나와서 슈팅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약간 대비가 늦어졌거든요. 한 2초 정도 늦어져가지고 네 어찌 보면 그게 약간 결정적인 실수였거든요. 딱 한 번에 공간이 열려서 네 슈팅까지 내준 거거든요. 그게 아쉬웠고 두 번째 골도 네, 역시 박구 선수 슛이 굴절되고 그걸 헤더로 반대편을 밀어준 볼을 침착하게 잡은 다음에 마무리를 했었죠. 네, VR을 통해서 이창용 선수의 위치가 약간 옵사이드지 않은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골로 인정이 되면서 울산이 2대1로 네,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티모 선수도 여기 퇴장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경기 다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내용 자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끝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게 울산이 이기게 됐습니다. 자 다음 K1 네, 지금까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울산이 6점으로 크게 앞서가 있고 그 아래 FC 서울, 포항 순서 그리고 대전, 제주, 광주 FC, 네, 대구 FC, 수원 FC, 인천 유나이티드, 네, 그리고 전북 현대, 네, 강원 FC까지. 전북이 10위까지 떨어졌네요. 네, 좀 순위가 좀 낯설죠.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게 2위부터 11위까지 승점이 9점밖에 안 나요. 네, 중위권도 아니죠. 이 정도면 2위부터 11위면은 거의 다 엉겨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죠. 한마디로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요. 그 분산이 적다. 현재 상태가 약간 다 옹기종기 좀 모여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경기 이기고 지고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순위가 휙휙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요. 자, 유일하게 약간 좀 벌어져 있는 팀이 1위 울산이랑 네, 현재 무승인 수원 삼성. 네, 앞서 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게 네, 11위랑 승점 차이가 8점이나 나요. 8점 정도면 좀 초반이거든요. 아직 10라운드 정도면은 그래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오가고 있는 건데 3분의 1도 다 안 간 거죠. 사실은 한 4분의 1 정도 간 건데 초반 치고는 좀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10경기에서 2무 8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들리는 설로는 뭐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 뭐 새로 수원에 선임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오피셜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확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수원 입장에서는 빨리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려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첫 승이거든요. 첫 승을 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팀의 기류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